여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람, 푸른 숲, 맑은 계곡물 소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20년간 전국 800여 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직접 답사해온 여행 전문가 김영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전문으로 기획해왔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여행이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분들이야말로 여행의 진짜 묘미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이드해드린 분들 중에 80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여행은 처음이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체력은 아끼면서도 감동은 배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더위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만 계시는 여름, 하루 날 잡아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제 더 이상 여행에서 더위만 느끼고 오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한 여행 정보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곳의 여행지는 모두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낸 보석 같은 곳들입니다. 시원한 그늘과 편리한 교통수단, 그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여름,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담사와 수렴동계곡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이곳은 정말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여름 휴양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교통입니다. 백담사 입구 주차장에서 절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거든요. 걸어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어요. 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특히 수렴동 계곡의 맑은 물소리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백담사로 향하세요. 절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계곡 근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어가시면 됩니다. 법당한 마당에는 벤치가 있어서 잠시 앉아 쉬기에도 좋아요. 점심은 인제 시내로 나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셔틀버스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고 편한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계곡 근처는 다소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또한 모기가 있을 수 있으니 긴 소매 옷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물병도 꼭 챙기시고 간단한 간식도 가져가세요. 주변 코스로는 인제 시내의 맛집 투어를 추천합니다. 특히 황태구이와 산채비빔밥이 유명해요. 오후에는 인제 스피디움이나 합강정 같은 곳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거예요. 정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최고의 걷기 코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남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과 중록원입니다. 이곳은 여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좋을까요? 메타세쿼이아 길은 높다란 나무들이 만든 천연 터널이 있어서 한여름에도 그늘이 풍부합니다. 길도 평평해서 걷기 편하고 무엇보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중록원 대나무 숲에서는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심신이 안정됩니다. 특히 대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정말 시원해요. 추천 동선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전 10시쯤 메타세쿼이아 길부터 시작하세요. 이 시간대가 가장 시원하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벤치에서 쉬어가면서 1시간 정도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록원으로 이동해서 대나무숲 산책을 즐기세요. 점심은 담양 시내에서 대나무 정식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메타세쿼이아 길은 사진 찍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주말보다는 평일이 좋습니다. 중록원은 입장료가 있으니 미리 현금을 준비하세요.
대나무 숲 안은 습도가 높을 수 있으니 수건을 챙기시고 모기 퇴치제도 있으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더 즐길 수 있는 코스로는 관방재림과 소세원을 추천합니다. 관방재림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숲길이고 소세원은 우리나라 대표 정원 중 하나예요. 담양댐 주변 드라이브도 좋고 담양 떡갈비 맛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피톤치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좋을까요? 하회마을은 전통 한옥들이 만든 자연스러운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더위를 피하기 좋습니다. 마을 내 관광버스가 운행되어서 걷기 힘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병산서원은 낙동 강변의 자리에서 강바람이 시원하고 서원 건물 자체가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죠.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 반에 하회마을 주차장에 도착하세요. 입장권을 끊고 관광버스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진당, 충효당 같은 대표 한옥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을 쉼터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쉬어가세요. 점심 후에는 병산서원으로 이동해서 만대루에서 낙동강 풍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하회마을은 입장료와 주차료가 별도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한옥 안은 신발을 벗어야 하니 양말을 꼭 신고 가시고 돌계단이 많아서 편한 신발이 필수입니다. 병산서원은 무료 관람이지만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유익해요. 주변 코스로는 안동댐과 월영교 야경을 추천합니다. 특히 월영교는 저녁에 조명이 켜지면 정말 아름다워요. 안동찜닭 원조 맛집에서 식사하시고 안동소주 박물관도 들러보세요. 안동시내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문화여행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태안의 꽃지해변과 천리포수목원입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바닷바람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좋을까요? 꽃지해변은 모래사장이 평평하고 완만해서 걷기 편하고 해변 곳곳에 파라솔과 벤치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리포수목원은 전동카트가 운행되어서 넓은 수목원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한여름에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실내 휴게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10시에 천리포수목원부터 시작하세요. 이른 시간에 가면 더 시원하고 전동카트 대기 시간도 짧거든요. 수목원에서 2시간 정도 여유롭게 둘러보신 후 점심은 안면도 근처 해산물 맛집에서 드세요. 오후에는 꽃지해변으로 이동해서 해변 산책과 유명한 할배바위, 할매바위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천리포수목원은 입장료가 있고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동카트는 별도 요금이지만 절대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해변에서는 모래가 신발에 들어갈 수 있으니 샌들이나 아쿠아 슈즈를 준비하시고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는 필수입니다. 주변 코스로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삼봉해변을 추천합니다. 특히 꽃지해변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묵으시면 서해안 낙조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요. 태안 게장백반이나 새조개 요리도 꼭 드셔보세요.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자연 힐링 여행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충북 제천의 청풍호와 모노레일입니다. 호수 위로 부는 시원한 바람과 편리한 모노레일이 어우러진 이곳은 시니어분들께 완벽한 여름 휴양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시니어분들께 최고일까요? 청풍호는 넓은 호수에서 불어오는 자연 바람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모노레일은 냉방이 잘 되는 차량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모노레일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완전히 평탄해서 걷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계단 오르내림도 거의 없어서 정말 편해요. 추천 동선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전 9시 반에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에 도착하세요. 먼저 문화재단지를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전통 한옥들과 호수 전망을 즐기세요. 1시간 정도 후에 모노레일 탑승장으로 이동해서 비봉산 정상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상에서 청풍호 전경을 감상하신 후 다시 모노레일로 내려와서 점심을 드시면 완벽한 일정이에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모노레일은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문화재단지 입장료와 모노레일 요금이 별도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정상 전망대에는 벤치와 그늘막이 있으니 충분히 쉬어가세요. 카메라나 휴대폰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해 가시고요. 주변 코스로는 청풍호반 드라이브와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을 추천합니다. 특히 청풍호반 카페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정말 일품이에요. 제천 약초 요리도 건강에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시원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과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마을과 한려수도의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피서와 감동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좋을까요? 동피랑 마을은 골목길이 대부분 평지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벽화들이 그늘막 역할을 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미륵산 케이블카는 냉방이 잘 되는 곤돌라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한려수도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최고예요.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 동피랑 마을부터 시작하세요. 이른 시간에 가면 더 시원하고 사진 찍기도 좋거든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벽화 구경하고 전망대에서 통영항 풍경을 감상하세요. 1시간 반 정도 후에 미륵산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해서 정상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점심은 통영 시내에서 충무김밥이나 꿀빵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동피랑 마을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블카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정상 전망대에서는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수이고 간단한 간식과 물도 챙기시면 좋아요. 주변 코스로는 통영 중앙시장과 서피랑 마을을 추천합니다. 특히 통영 굴전이나 멍게비빔밥 같은 해산물 요리는 꼭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통영항 야경도 아름다우니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진 멋진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도 조천읍과 우도 일주입니다. 제주도 동쪽의 한적한 해안 절경과 작은 섬, 우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렌터카나 전동차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름 피서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좋을까요? 조천읍은 제주시에서 가까우면서도 관광객이 적어서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해안도로가 평탄해서 드라이브하기 편하고 곳곳에 주차장과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우도는 전동차나 전기자전거 대여가 가능해서 걷기 힘드신 분들도 섬 전체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해주죠.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 조천읍 김영해 수욕장부터 시작하세요. 맑은 바닷물과 하얀 모래사장을 감상하신 후 성산포항으로 이동해서 우도행 배를 타세요. 우도에서는 전동차를 빌려서 서빈백 사해변과 우도봉을 둘러보시고 유명한 땅콩 아이스크림도 꼭 드셔보세요. 오후에는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점심을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도행 배표는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
특히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일찍 가세요. 전동차는 면허증이 필요하니 꼭 챙기시고, 우도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이 많으니 현금을 준비하세요. 바다 근처는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모자를 챙기세요. 주변 코스로는 섭지코지와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추천합니다. 특히 성산 일출봉 근처의 해산물 요리는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주 흑돼지나 옥돔구이도 꼭 드셔보세요. 숙소는 성산 쪽에서 잡으시면 다음날 일출도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섬 여행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포천의 아트밸리와 허브 아일랜드입니다. 지하 동굴의 시원함과 허브 향의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은 무더위에도 실내와 반실내 코스가 완벽하게 갖춰진 최고의 여름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완벽할까요? 아트밸리는 폐 채석장을 예술 공간으로 만든 곳으로 지하 동굴인 모노레일 터널과 천주호가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허브 아일랜드는 전동차가 운행되어서 넓은 정원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고 허브 향이 가득한 실내 온실과 카페가 있어서 더위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두 곳 모두 평탄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걷기 부담이 없습니다.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10시에 아트밸리부터 시작하세요. 모노레일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천주호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시고 조각공원도 천천히 둘러보세요. 점심은 아트밸리 내 레스토랑에서 드시거나 포천 시내로 나가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허브 아일랜드로 이동해서 전동차를 타고 허브 정원을 돌아보시고 허브티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트밸리 모노레일은 인기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일찍 가시거나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지하 동굴은 기온이 낮으니 얇은 겉옷을 준비하세요. 허브 아일랜드에서는 허브 관련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 쇼핑백을 챙기세요. 주변 코스로는 포천 산정호수와 백운 계곡을 추천합니다. 특히 포천 막걸리와 한우도 유명하니 꼭 드셔보세요. 숙소는 포천 시내나 산정호수 근처 펜션에서 잡으시면 다음날 계곡 드라이브도 즐기실 수 있어요. 예술과 자연, 힐링이 모두 어우러진 완벽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공주의 마곡사와 공산성입니다. 천년 고찰의 고요함과 백제 역사의 숨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울창한 숲, 그늘과 평탄한 걷기 코스로 시니어분들께 완벽한 여름 여행지예요. 왜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좋을까요? 마곡사는 계룡산 자락의 자리에서 천연숲이 만든 그늘이 풍부하고 절 입구에서 대웅보전까지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공산성은 금강변에 위치해서 강바람이 시원하고 성곽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산책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두 곳 모두 주차장에서 가까워서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 마곡사부터 시작하세요. 천왕문을 지나 대웅보전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만끽하시고 절 뒤편 숲길에서 삼림욕을 즐기세요. 1시간 반 정도 후에 공주 시내로 이동해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공산성에서 백제 역사를 느끼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공산성에서 바라보는 금강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마곡사는 입장료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절 안에서는 조용히 관람하세요. 공산성은 무료 입장이지만 문화해설사와 함께 돌아보시면 백제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돌길이 있으니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시고 물병과 간단한 간식도 챙기세요. 주변 코스로는 공주 한옥마을과 국립공주박물관을 추천합니다. 특히 공주밤이나 공주알밤 막걸리 같은 지역 특산품도 드셔보세요. 공주 시내에서 하룻밤 묵으시면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고분군도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더욱 알찬 역사 여행이 될 거예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과 상주운 모래 해변입니다. 유럽풍 이국적인 마을과 국내 최고의 아름다운 해변이 어우러진 이곳은 여유로운 숙박과 카페, 문화로 완벽한 여행 마무리를 선사하는 특별한 곳이에요. 왜 시니어분들께 최고일까요? 독일 마을은 완만한 언덕에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부담이 적고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럽풍 건물들이 만든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고 마을 카페에서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요. 상주운 모래 해변은 모래가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해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해변 근처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추천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10시에 독일 마을부터 시작하세요. 이색적인 독일풍 건물들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산책하시고 마을 전망대에서 남해 바다를 감상하세요. 독일 마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는 상주운 모래 해변으로 이동해서 해변 산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점심은 남해 시내에서 멸치쌈밥이나 갈치조림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독일 마을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만 성수기에는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을 내 카페와 레스토랑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상주운 모래 해변은 모래가 매우 고우니 샌들보다는 운동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고 바닷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겉옷을 준비하세요. 주변 코스로는 남해 바래길과 물걸리 방조어부림을 추천합니다. 특히 남해 시내 숙소에서 이틀 정도 머물면서 여유롭게 즐기시는 걸 추천해요. 남해 마늘이나 시금치 같은 특산품도 구입하실 수 있고 이국적인 풍경과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완벽한 여행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10곳의 시니어를 위한 여름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편안하고 시원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여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가야 하고 비싸야 하고 화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한 계절에 한 곳만 제대로 다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속도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이 남고 추억이 남고 삶에 리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몸이 아프거나 지쳐서 후회하는 여행이 아니라 다녀와서도 기분이 좋고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 그런 여행 말이에요. 시니어 여행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편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둘째, 그늘과 휴식 공간이 충분한 곳을 선택하는 것. 셋째, 무리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일정을 짜는 것이에요. 이 원칙만 지키시면 어디를 가셔도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는 꼭 한 곳이라도 떠나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름 여행지나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여행을 즐기시길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